안녕하세요.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2022 자원순환 방구석 콘서트 시즌1 사회를 맡은 자원순환 사연대 박다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또 플라스틱 연간 세계 생산량이 4억 톤을 넘었다고 해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포장재를 줄이면 탄소 중립 되나요? 라는 주제로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청소년 여러분들과 우리 기업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청소년 친구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수아 친구부터.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세종고등학교 1학년 황수아, 박연우, 김예은, 나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기업 네 분들 함께 모셨습니다. 송은아 팀장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농심 ESG 경영팀을 맡고 있는 손근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 사회공헌팀 박송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삼성전자 제품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P&G에서 기업 홍보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는 송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 토크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오신 기업 네 분들 준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화이팅의 의미로 한 분씩 그 각자 각오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송근아 팀장님. 농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맛있고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사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저희 또 귀한 시간 만들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제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좋은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 보면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기업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문화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13.7% 증가했다고 하고 생활 폐기물 중 일회용품과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수치인데요.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요? 우리 수학생 어때요? 저는 배달 음식을 먹고 정리할 때요. 먹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정리할 때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연우 친구는요? 저는 과자 사 먹을 때나 그 전자제품 같은 걸 살 때 포장재가 너무 커서 사은품이 서비스로 온 건가 하고 기대하면서 열어보는데 근데 막상 없으니까 이제 실망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우리 그 친구들 말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물건을 구매하고 일회용품이나 포장 폐기물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난감하다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요. 환경을 위한 우리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업 역할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아주 필수인 시대가 됐는데요. 기업들도 경영의 가치를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청소년들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한 시점이겠죠. 그러면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 기업의 역할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송근아 팀장님, 농심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농심도 포장재를 상당히 많이 배출을 좀 하고 있는데요.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체계를 이렇게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략은 3R 전략입니다. 리듀스, 리사이클, 리플레이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듀스는 이제 줄이고 없애고 하는 작업인데요. 최근에 어쨌든 백산수, 생수에 대한 라벨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좀 했고요. 또한 경량화 시키는 작업을 좀 해서 약 440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저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별따먹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트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를 좀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플라스틱을 상당히 감량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생생우동 멀티팩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이게 싸져 있던 거를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띠지로다가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이게 안정화되면 전 라면으로 다 확산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3,000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감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인데요. 백산수처럼 투명 페트병을 회수를 해서 이거를 재활용을 해서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최근에 어쨌든 옷을 만든다든가 굿즈를 만든다든가 이러는데 저희는 오징어 짬뽕 큰 사발의 뚜껑을 재생 페트를 활용해서 실현을 시켰고요. 또 앞으로 나오는 신제품에도 재생 페트를 좀 써서 다시 추가로 플라스틱을 쓰는 일이 좀 덜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쁜 사진은 용인민속촌 같은데 이렇게 투명 페트병 수거 용기를 좀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백산수를 먹고 이렇게 페트병에 회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플레이스 즉 그 플라스틱을 이 종이로 다 대체를 하는 작업인데요. 컵라면 그동안에 이 폴리스텔로 돼 있는 이 컵라면 용기를 종이로다가 대체하는 작업을 해서 약 1,500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감량을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농심의 활동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은 친구가 궁금한 게 있다고요? 네, 혹시 이런 불필요한 포장재를 제거하거나 과자 봉지의 부피를 줄였을 때 판매량에 차이가 있나요?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뭐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팔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옷과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너무 크면 입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작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식품 포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식품 안전이나 품질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딱 맞춰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피에 따라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그 과자나 음료수는 다회용기 판매할 수 없나요? 그게 이제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보면 이제 투명 페트병 요거는 리사이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보면 이거는 별도로 분리 배출을 좀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처럼 좀 뭔가가 이렇게 백산수 같이 이런 생수는 이런 게 되는데 아직 과자 봉지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회수를 해오기가 좀 어려서 저희가 재활용 분담금이라고 하는 분담금을 해서 다른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회수를 하다가 그거를 재활용은 안 하고 연료로 쓰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력을 해서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그 포장재 감량을 위한 농심의 활동 잘 들으셨나요? 그 생수병 라벨 제거라든지 트레이 제거 같은 경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도 칭찬해 드려야죠. 그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매우 증가해서 약간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한 환경적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배달의 민족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박성희 팀장님, 배달의 민족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음식 중개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와 사장님 모두가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배민에서 주문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 2019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먼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때 저희는 그때의 방식은 이거였어요. 드리는 게 기본이고 일회용 수저 포크가 필요 없으신 분들만 체크해 주세요 였거든요. 그렇게 한 1년을 시행해 봤더니 전체 주문에서 한 7천만 건 정도가 일회용품 없이 배달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가능성을 보고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에 아예 이제 안 받는 것을 기본값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하신 분만 체크해 주세요
라고 바꿨는데 조금 지금 이제 안정화 단계예요.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셔서 좀 다행히 무사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배민 그린이라고 사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포장재 줄이기 이런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수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먹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가장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저희들이 되게 분리배출에 대한 상식도 많고 많이들 잘하고 있지만 좀 어렵고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치킨이랑 피자, 떡볶이 이런 거 먹었을 때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배민의 오피셜 유튜브 SNS에 가면은 분리배출 다이어리라는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먹은 치킨을 어떻게 배출하면 되지?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사실 업장에서 잘 이제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큰 통에 담아 버린다던가 이런 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피해갈 수 없겠죠? 우리 수아 친구부터 질문해 볼까요? 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이 활발해지면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도 정말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고민이 진짜 깊어갔는데요.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용품 덜 쓰기. 일회용 수저 포크 선택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하나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배민 포장 주문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포장 주문을 선택하고 집에서 용기를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런 방식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이제 줄이는 거예요. 배민 상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도 이제 플라스틱을 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걸 다 진행하기 전에 첫 번째로 진행했던 게 종이 포장재를 바꾸시는 걸 일단 다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사실 한국 음식에 뜨거운 탕이라던가 국물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잘 보관하고 배달할 수 있는 펄프 소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덜 쓰고 종이 소재로 대체하는 일들 그걸 하나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땐 재활용이 잘 되게 하자. 재활용이 잘 되게 하려면 사실은 디자인부터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잘 닦여야 되고 그리고 소재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재활용 처리장에서 그 소재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 아직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 소재. 그래서 뭐 비마트라는 서비스에서는 포장재 같은 경우도 다 단일 소재 하나로 해서 분리배출하셨을 때 진짜 재활용 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음식 배달할 때 수저 포크 체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나님 생각에는 몇 프로 정도 안 받을 것 같으세요? 전체 중에. 그래도 90%는 안 받지 않을까요? 저희가 올해 그 6월에 그 필요하신 분만 체크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나서 70%. 네. 근데 이거를 필요하신 분,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값이 제공하는 거고 불필요한 분만 선택해 주세요 했을 때는 15%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능을 바꿨잖아요. 기본으로 안 드리는 거 필요할 때만 선택해 주세요. 그랬더니 70%의 지금 정도가 동참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사용자 사장님도 누구나 쉽게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진행될 게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에요. 그날을 맞아서 저희가 안 먹는 반찬 안 주셔도 돼요 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치킨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키다 보면은 뭔가 치킨무라던가 아니면 뭐 단무지, 김치 이런 잔반들이 남을 때가 많잖아요. 저희 가정 내에서 한국인이 1인당 한 71kg 정도의 음식 쓰레기를 매년 배출을 한대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시작해서 그냥 요청사항에 사장님 뭐 단무지는 빼주세요 라고 이제 남기시면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회용 수저 젓가락만 안 받아도 쓰레기 감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도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안 받기 실천 꼭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2025년까지 폐기물 제로화 추진 등 정말 흥미로운 얘기가 많던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혜진 파트장님. 네, 저희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이제 포장재인 만큼 포장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장재 안 쓰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없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전자제품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면 파손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포장재를 없앨 수는 없고요. 아까 농심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들, 그래서 어떻게 그 제품의 사이즈에 딱 맞게 포장재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그 포장재 감량하는 목표로 진행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나와서 그대로 매립되거나 이제 소각될 수 이제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사이클이 가능한 재질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재활용된 재질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정말 자원순환 사회로 이렇게 그 사회 안에서 이 포장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부분이 아마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갤럭시 S10부터 저희가 플라스틱 포장재를 저희 스마트폰에 포장재에 적용됐던 플라스틱 포장재를 전부 다 종이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휴대폰을 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컴팩트해졌고, 그러니까 구조도 많이 그 소형화해서 컴팩트해졌고, 그 안에 비닐 포장재,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어폰이나 케이블류에 대해서 비닐로 된 테두리를 이렇게 둘렀었는데 그게 다 종이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불필요한 포장재였을 수 있는데 매뉴얼 같은 거를 뭐 비닐에 넣었다거나 이렇게 박스에 넣었던 걸 전부 다 빼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최소화했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그 스마트폰 쪽에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까지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없애겠다는 목표로 이제 휴대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EPS 쿠션이나 스티로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티로폼을 지금 다 펄프몰드 재질로 변경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TV 같은 경우에는 에코 패키지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박스에 도트 모양을 찍고 거기에 QR코드를 이렇게 하면 설계도가 나와서 원하는 형태, 뭐 고양이 집이라든지 책꽂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업사이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폐기물 제로화 추진을 위해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 질문 안 받아볼 수 없겠죠? 네, 친환경 제품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오게 되나요?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 하면 뭐가 친환경이지?부터 이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친환경이라는 거는 뭐 크게는 에너지 효율, 에너지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들이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다 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떤 뭐 규제나 이런 데서 적용하지 않는 물질이라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좀 전폐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생 원료를 제품에도 최대한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를 문의를 하셨는데, 그러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저희가 그 제품 설계 단계에 에코 디자인 평가라는 그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서 그 평가 단계를 거친 제품들이 친환경 제품으로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아 친구도 궁금한 게 있다고요. 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도 일반적인 포장재랑 동일한 안전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결과적으로는 안전 효과를 낼 수 있는 포장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든 제품에 다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설계 표준에 맞는 그 포장 부품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친환경으로 전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뭐 재생 포장재라든가 재생 EPS 포장재라든가 재생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우 친구도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저감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소비자들은 또 어떤 노력을 실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여러분들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탄소 발자국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그 원료 단계부터 탄소를 얼만큼 배출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계산해서 나온 것을 수치를 보통 탄소 발자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디지털 제품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떠오르는 게 아마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기기,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마 반도체 부품일 텐데요. 그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부품은 매년 한 D램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4% 정도 매년 그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시키는 제품이 이제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을 뭐 카본 트러스트라는 연구국에서 그런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얼만큼 적어놨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뭐 스위치를 사용한다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대기 전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 뽑아 놓는다거나 뭐 이런 노력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포장재부터 디지털 탄소 발자국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원순환과 환경 문제에 이렇게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지 몰랐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또 굉장히 뿌듯하고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여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 P&G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계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국 P&G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송지영 부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P&G는 185년 전에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이고요. 전 세계 50억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쓰는 생활용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이 매일 쓰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기업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양한 협력업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또 소비자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지 돕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P&G는 2030년까지 저희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면서 또 수치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을 통해서 이를 달성을 해가고 있어요. 특히 오늘 주제인 포장재 감축 같은 경우도 P&G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미 가시적으로 저희가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원재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런 사례가 적용이 된 저희 대표적인 제품을 2가지를 직접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제품은 소명 세탁세제인데요.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제품의 경량화를 이루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배송할 때 파손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이나 완충제 같은 2차 포장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간 약 70% 이상 플라스틱의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은 오랄비에서 나온 클릭이라는 칫솔인데요. 보통 저희가 칫솔을 쓰고 다르면은 그대로 버리고 새로운 걸 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칫솔모 부분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속해서 이 칫솔모만 교체하면은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랄비 클릭 칫솔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칫솔과 대비해서 최대 60%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줄이기 위한 우리 P&G의 노력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 질문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유나 친구가 궁금한 게 있다고요? 그 공병 수거 활동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수거가 돼서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P&G에서는 2018년부터 이마트 그리고 글로벌 환경기업 테라사이클과 함께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라는 플라스틱 수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캠페인은 해양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폐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그런 캠페인인데 소비자들이 이제 매장에 방문을 할 때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을 매장에 가지고 와서 그 수거함에 넣으면은 100% 저희가 그거를 업사이클링을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화분이라던가 아니면 장바구니 카트 이런 걸로 재탄생을 시켜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약 3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랄비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랄비 블루 우체통이라는 폐칫솔 수거 캠페인이에요. 테라사이클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전국의 학교나 치과, 관공서 이런 쪽에 폐칫솔을 수거할 수 있는 블루 우체통을 설치를 해서 다 쓴 칫솔을 넣으면은 업사이클링해서 화분이라던가 줄넘기 아니면 치아 교정 장치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리테이너 케이스 등으로 재탄생을 시켜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칫솔과 같은 경우는 이게 70% 이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칫솔모, 손잡이 다 다른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분리 배출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오랄비는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칫솔을 업사이클링을 해서 지난 3년 동안 약 1.2톤의 칫솔을 수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예은 친구가 궁금한 게 있다고요.
생활용품과 화장품은 흔히 정착한다는 말을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한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제품을 다 쓰고 다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도 제품 생산이나 판매 방식에 따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P&G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고 또 재활용을 하고 또 연간 약 65% 이상의 플라스틱을 절감할 수 있는 리필팩 사용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제품의 전 과정 평가, LCA라고 부르는데 저희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LCA는 제품의 패키지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수급하는 것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또 제품을 운송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나중에 제품이 폐기되는 그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환경에 영향이 덜 가도록 제품을 설계할 수 있을까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P&G는 이러한 그 LCA에 의거해서 가장 탄소 발자국이 적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세탁세제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은 탄소 발자국이 발생하는 단계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친구들? 그 온수를 사용해서 씻겨낼 때. 정답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패키지도 아니고 그 세탁세제를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발자국이 발생하는 단계는 바로 소비자들이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해서 빨래를 할 때 전체 탄소 발자국이 약 70%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P&G는 찬물에도 얼룩이 잘 빨리는 그런 세탁세제를 개발을 할 때 그런 제품력에 집중을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지 않고 찬물로 빨래를 하면은 최대 90%까지 전력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을 위한 P&G의 그 노력들 잘 들었습니다. 또 P&G는 분리배출 정보를 알려주는 인스타그램 계정 에코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고해주세요. 일회용품과 포장 폐기물로 인한 문제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불필요한 일회용품은 거절하고 다회용품 사용하기 꼭 실천해야겠죠? 우리 친구들의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수아 친구부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나 하나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가 최소화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으로 버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에게도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사소한 행동의 결과가 큰 결과를 부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의 실천, 각오, 다짐 들어봤는데 우리 기업분들도 가만히 계실 수는 없겠죠? 우리 기업분들 실천 다짐, 송근혜 팀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농심은 포장재 감량을 통해서 더 이상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용자와 사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선택권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그 제품 설계 시 포장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P&G는 포장재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회용품과 포장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각 기업들의 실천 계획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탄소 중립 이루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같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상을 앞당기도록 위해 함께 노력해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일회용품 좀만 덜 쓰고 분리배출만 잘해줘도 큰 실천을 한 거예요. 네, 그만 마칠 시간이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